오늘은 우리가 2026학년도 수능 특강 인문예술 9강에 소개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런 글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읽기에 어려워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래서 휴미라는 사람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겼대요. 휴메의 정의는 바로 이 성질들의 묶음입니다. 휴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 등은 달라진다. 휴이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자, 그거에 대해 후설은 휴메의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들의 성질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대요.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춰야 하는 본질적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봤대요. 즉 일시적 성질과 본질적 성질이 모두 다 있다라는 거죠. 바로 어떠한 변화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게 본질적 성질이고 뭔가 조금씩 바꿔가는 게 이제 일시적 성질이겠죠. 자, 그리고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는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대요. 여러분, 얘는 감각적이고요. 얘는 이제 지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1문단의 내용인데요. 지금 1문단에서는요, 흉과 후설의 어떤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자, 2문단을 들어가면서 이에 대해, 여러분, 이는 뭐겠어요? 흉과 하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하먼이 아니죠. 그쵸? 후설이죠. 지금 새벽 1시 25분이거든요. 쌤이 좀 심신미약 상태예요. 아직도 퇴근을 못했거든요. 그쵸? 자, 하먼은 흉과 후설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대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먼인데요. 하먼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이 흉과 후설의 어떤 이런 주장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인간 중심적 객체 이해다라고 보는 거죠. 하먼은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는데 하먼이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에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래요. 흉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이들은 흉과 후설이겠죠.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먼은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존재 탐구하는 방법이 바로 미학이다라고 봤대요. 자, 이러한 존재 탐구는 뭔데요?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탐구하는 거죠.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겼다라는 거네요. 자, 4문단 이제 본격적으로 하먼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3문단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1문단에서는 지금 흉과 후설의 객체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어요. 이에 2문단에서는 하먼의 객체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거는 하먼은 윗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다라고 지적한 거죠.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봤대요. 자, 지식과 아름다움의 차이는요, 인식의 차이래요. 자, 하먼은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봤대요. 여러분, 이거 좀 색깔을 쌤이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친 효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봤대요.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왁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거죠.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 이건 여러분 외부에 미치는 효과인 거죠. 이것들은 다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는 하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아래로 활용해요. 전자는 여러분 내부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죠. 이때 내부 구성 요소로 뭔가를 설명하는 건 아래로 환원하기고요. 후자는 지금 이제 뒤에 있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처럼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말하는 것은 위로 환원하기라고 표현했대. 두 가지 모두 여러분 두 가지는 뭐겠어요? 아래로 환원하기, 위로 환원하기를 모두 말하는 거는 이중 환원하기인데요. 이때 이중 환원하기는 좀 더 풀었으면 내부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과 효과를 설명하는 것 모두인 거죠. 자, 하머는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직서적 표현으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봤대요. 하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대요. 이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하머는 이러한 인지활동이 예술이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지식과 예술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고 지식은 직서적 표현이라고 했죠. 직서적 표현은 뭘로 나온다? 내부 구성 요소를 설명하거나 효과를 설명하거나 둘 다도 가능하다 했죠? 여러분 예술은요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4문단입니다. 하머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은유는 비유의 일종이죠. A는 B다의 이제 그런 형식을 갖춘 거죠. 하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 여러분 하머는요 은유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예컨대 예시네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 표현, 여러분 얘는 지식이겠죠.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즉 한마디로 이건 지식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표현, 즉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의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왜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 라는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 여러분 얘는 직유법이죠? 어쨌든 비유의 일종입니다.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 환원하기로 표현이 안 돼.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지식이 아니다 라는 거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쵸 여러분? 지각으로 파악하는 건 뭐였어요? 지식이었잖아요. 그쵸? 즉 이것들은 이러한 은유는 뭐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 여러분 유추는요 유비추론의 준말인데요. 이건 이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예시로 가져와서 얘기해 볼게요. 양초 같은 교사라는 비유적 표현을 보면요. 우리는 양초의 성질이 뭐지? 1번 따뜻하다. 2번 자신을 태워서 곁을 약간 밝힌다. 이런 느낌들이 있죠. 아, 그럼 교사는 따뜻하고 교사는 자신을 태워서 밝히는 건가? 라는 이러한 것의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유추라는 거죠. 자, 이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머는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상자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술을 사회, 예술가,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체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하머는 이러한 입장, 형식주의자들의 입장을 반대하며 연극성을 긍정하였다. 연극성은 뭡니까? 그쵸? 어떤 감상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함어는 연극성을 통해, 즉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던 기존의 형식주의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함어는 예술 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보았대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함언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 누구였어요? 휴미나 후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의의가 있대요. 또한 의의가 두 번째가 있네요.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 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함언의 미학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역시 마무리 문단답게 함언의 관점의 의의를 두 가지 서술하면서 끝냈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어렵진 않고요 좀 정보가 그냥 좀 많은 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이 문단별 흐름을 잘 정리하면 좋겠고, 초반에는 이제 흉과 후설의 의견을 제시한 후 그것에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함언이 등장해서 함언이 미학을 중시하는 이유라든지 함언이 아름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함언의 어떤 예술적 관점에서 감상자는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